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기분이TV의 기분입니다. 제가 BCCA 승무원 아카데미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출신 승무원들을 모셔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항공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이런 거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에티하드 항공 소개해드릴게요. 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예진입니다. 저는 에티하드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현 시국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티하드에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기본적인 그 승무원들의 직업에 관련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었죠? 그때 저랑 함께? 저는 2018년도 2월쯤에 들어와서 2019년도 4월에 에티하드에 합격하게 돼서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 어려웠던 점 있으세요? 왜냐면 이 영상 보시는 친구들 중에 아마 앞으로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되면 에티하드 항공 도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관리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년제 항공과에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2년 빨리 졸업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4년제 분들이 공부하실 때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아니면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빨리 졸업하자마자 학원에 등록을 해서 정말 학교 다니듯이 결석 없이 매번 나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유학 생활도 했었고 영어에 공포증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첫 시간에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갔었거든요. 왜 첫 시간에 한마디를 못했어요? 디스커션이라는 그 토론을 하는데 정말 다들 너무 잘하시고 면접의 영어와 회화의 영어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고는 했었는데, 좀 학교처럼 계속 나와보자, 어차피 배우러 온 거니까 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도 점점 느는 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토론에서 리더도 하고 오픈데이 이제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오픈데이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진이가 말한 그 디스커션 같은 거는 우리 BCCA에서는 중급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급반 수준 학생들은 잘하는 편이죠. 방금 예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합격생들 중에도 디스커션 반, 중급반, 고급반 들어가서는 2주 정도는 아무 말도 못했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저희. 근데 그 친구들 또 영어 굉장히 잘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영어를 그냥 단순히 말하는 거를 믿고만 계시면 안 돼요. 면접에 가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면접 가보면 이제 영어를 단순히 잘하는 친구들보다 이렇게 이제 디스커션 같은 것도 해본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진이도 이제 적응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기억이 나요. 굉장히 열심히 왔었던 친구인데, 저는 이제 1대1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중급반, 고급반도 들어가긴 하지만 가끔 수업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1대1이 이제 제가 전담으로, 최종 면접식으로 전담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왔던 친구인데, 친구들하고 빨리 친해지면서,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즐겁게 생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맞아요.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여기 와서? 이때 생활이 정말 값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스터디에 한번 우리 만들어서 해볼까 이런 제의를 받아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고, 습관이 어떤 건지 제가 몰랐던 습관도 알 수 있게 됐고, 가장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얼굴도 이제 주목받으면 막 빨개지고. 맞아요. 완전 홍당무. 맞아요, 예진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맞아.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짜. 네, 저 요즘은 많이 이제 승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또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오픈데이를 나갔더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초보들은 아마 오픈데이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해외에서 하는 항공사 승무원 면접을 보고 오픈데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준비하는 1년, 근 1년 동안 5번의 오픈데이를 나갔었어요. 1년에 5번. 네. 그래서 그쵸. 다른 친구들은 여행 가냐 이렇게 부러워하곤 했는데 저는 가서 오히려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이제는 승무원으로서 레이오버를 갈 때도 계속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모르는 그 나라의 가이드도 해주고 굉장히 정말 좋았던 경험이에요. 수줍음 많았던 사람도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니까 오픈데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오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 중에는 사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너같이 부끄러움 많은 성격이 어떻게 내 체험을 다 그렇게 지원하는 용기가 있냐. 그런데 가다 보면 정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경험들이 다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외 면접 5번 나갔을 때 아마 네. 같이 친한 친구들이랑 여기 네. 학원에서 같이 가서 맞아요. 뭐 이런 경험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네요. 어디 갔었지 그때? 저는 처음에는 그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면접을 봤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베트남 하노이의 비에트 면접을 갔었고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에미레이트 면접을 봤었고요. 또 다시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시아 항공, 말레이시아 베이스로 있는 에어아시아 X 면접을 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리핀에 가서 또 에어아시아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엑스. 6번째 만에 인기하는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하신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왜 항상 시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올해는 채용이 없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막 한 달에 많을 때 7, 8개 채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5번, 6번 떨어지는 거는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 앞으로도 채용이 좀 많아지게 된다면 여러분도 우리 합격생 보세요, 여러분. 5번은 실패하고 6번째 합격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몇 살에 합격했죠? 에스티아들 그러니까? 저는 23살에 한국 나이로? 네, 맞습니다. 지금은 워낙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를 바로 찾아와서 어렸던 친구니까 그렇지만 사실 30대, 40대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준비 진짜 왜 항상 나이 제한이 없는 편이라서. 맞아요. 자, 동기들은 어땠어요? 동기분들은 정말 나이 제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다 보니까 한국인들 중에는 저랑 9살 정도 차이 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외국인 분 중에는 33, 34살 애 아빠도 계셨고 애 아빠? 네,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나이대가 많았어요. 그럼 그분도 신입승무원이었어요? 남자분? 근데 저희 기수가 좀 특이했던 게 18명 정도 있었으면 10명은 전직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 네. 그래서 사실 교육에 대한 거는 너무 이제 어렵다, 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하고 갔는데 강도 있게 받긴 했지만 되게 산엄한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체험하듯이 재밌는 분위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직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실수하더라도 다 같이 용기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해서 굉장히 즐기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직이 많은 배치다 보니까 기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서 제 스스로가 이제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훈련 자체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와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좋은 회사를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에티하드 항공에 입사하기 전에 우리 예진이는 제가 기억하기로 에미레이트 항공 워너비였어요, 사실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도 에미레이트 항공에 가고 싶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인연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입사 후 전혀 후회가 없었다면서요. 네, 왜냐면 사실 에티하드 같은 경우는 제가 뽑혔던 채용이 한국에서 10년 만에 채용이고 전체 에티하드에서는 4년 정도 만에 채용이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항공사였기 때문에 좀 신비로웠죠? 네, 그리고 워낙 그 돈이 많다, 만수르 항공사다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갈지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에미레이트를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에티하드라는 항공사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맞는 항공사를 찾았구나. 나한테 맞는 딱 떨어지는 항공사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만큼 좋은 회사였나 봐요.
왕 초보분들 위해서 좀 항공사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에티하드는 굉장히 이제 정보가 없어서 저도 되게 준비할 때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결과 2003년도에 설립돼서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승무원분들이 5,00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중동항공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에미레이트 나라의 아부다비, 그 수도인 아부다비에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항공사라서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복지도 좋고 인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딱 맞는 항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우리 예진이가 말한 것처럼 아부다비에 있는 이제 국영항공사 가장 이제 한 가지 특징을 꼽아라 하면 만수르 씨가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가지고 네, 되게 럭셔리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풀서비스 항공사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퍼스트 클래스를 이제 가지고 계신 네. 호주까지 아부다비에서 호주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 그 A380 네. 그 가장 높은 등급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까지만 얘기하는데 에티하드는 하나 더 높은 게 있죠. 네. The Residence라고. The Residence 클래스가 퍼스트 클래스보다 상위 클래스인데 거기가 왕복이 거의 9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정말 1억 가까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표를 파는 항공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컨셉 자체가 집을 그대로 옮겨놔서 네.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 보시면 거실에 저희 TV랑 소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시면 또 침실과 그런 샤워실도 있는 그런 좌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착륙 중에는 안전 때문에 한 분만 타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2명까지도 가족분들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좌석이고요. 그리고 정말 럭셔리한 그런 좌석이다 보니까 그 좌석만을 담당하는 승무원분이 또 계세요. 버틀러? 네, 버틀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개인 집사죠. 네. 집사분이 딸려 있어요. 전담 네. 승무원이. 그래서 에티하드가 사실 컨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그렇게 버틀러라는 개인 집사도 있고 퍼스트 클래스에는 직접 기내식을 요리해 주시는 셰프분이 계시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코노미 비즈니스에는 이제 유모라고 하죠. 플라잉 맨이라고 불리는 유모가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럼 그 내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오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먼저 받아서 제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에 먼저 지원을 했었고요. 회사에서 골라주신 분, 그 중에서 이제 뽑히신 분들만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이제 매니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비행 내내 아이를 돌봐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아기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울고 그러면 승객들에게 이제 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될 때, 화장실을 가셔야 될 때 저희가 돌봐드리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보딩 때 드려서 좀 아이가 덜 이제 지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무원, 객실 승무원이 하는 푸드 앤 베버리지 서비스나 뭐 기내방송 네. 등등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동시에 내니 역할까지 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따로 급여가 나오나요? 사실 급여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보통 포지션이 각각 다른, 이게 포지션마다 각각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데, 내니 같은 경우는 갤리라는 그 주방, 거기서 일을 하는 역할을 하거나 내니 드레스를 벗었을 때 그리고 내니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갤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갤리와 내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니를 할 때는 내니와 갤리 역할을 두 가지만 한다는 거죠, 동시에? 근데 동시는 못하고 동시에 네, 못하고 저희가 내니 드레스가 있어요. 근데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그 오렌지 색깔, 네, 그 앞치마 같은 맞습니다. 거 말이죠? 네, 그걸 입었을 때는 내니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다른 포지션이 아니라 갤리를 갤리. 무조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겠는데요? 네, 근데 저도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갤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는 갤리를 이렇게 피하려고 내니를 했다가 그 두 개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네,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니를 뭐 예를 들어 1시간 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오렌지 색깔 그 내니 드레스를 벗으면 갤리에서 일해요? 그거는 아니고 비행마다 바뀌는 비행마다 거예요. 네. 갤리 오퍼레이터를 하면 네, 갤리만 하고 맞습니다. 갤리 담당을 하면 갤리만 하고 네. 그날 뭐 6시간 파리 비행은 네. 뭐 예를 들어 네. 그리고 내니 옷을 입으면 내니와 객실 서비스를 하네요. 네. 근데 그거를 딱 브리핑 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항상 내니 원피스를 챙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니 하면서 객실 식료 서비스는 하는 거죠? 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하겠는데요? 갤리 일은 좀 눈치도 빨라야 되고 맞습니다. 숫자 카운팅이나 네. 할 일이 좀 복잡하게 많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신입 승무원들은 그럼 안 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신입 신입 승무원일 때 많이 갤리를 시켜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 대신에 아니 몇 이제 달 됐을 때 입사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입일 때는 첫 달에 비행이 다른 달보다는 많아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턴 비행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비행, 내일도 비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갤리를 잘 안 받는 편이었지만 갤리를 받으시는 분은 정말 갤리만 아니 신입들이? 네, 맞아요. 오, 그거 좀, 와, 네. 그거는, 오, 이거. 네, 그래서 그런 실수도 거. 많고 네. 저도 에티아드 항공 뭐 모르지 않는데,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신입들이 갤리를. 네.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갤리는 무조건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 됐을 때부터. 진짜요? 네네네. 이제 제가 다닐 때 지금 바뀌었을까? 제가 뭐 다음에 꼭 에미레이트 항공 현직 승무원도 한번 모셔볼 생각인데 그때 좀 더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갤리는 아무나 절대 안 맡고 부사무장이나 사무장하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승진했을 때부터는 갤리를 원하면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이렇게 캐빈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갤리에서 저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거 뭔지 알죠? 네. 숫자 카운팅 되게 빨리 수백 개 하고 막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거 저는 갤리를 좋아하긴 했는데 힘들긴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향 따라 다른데 이제 저라면 갤리냐 캐빈이냐면 이카노미에서는 캐빈이 낫고요. 갤리에 손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갤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럼 캐빈에서 내 거 할 거 카트 이제 뭐 일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비즈니스 오면 손님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갤리는 저는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틀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냥 다 나중에 겪어보세요. 그리고 에미레이츠랑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네. 에미레이츠는 이코노미 승무원일 때도 듀티프리를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사무장, 부사무장님만 할 수 있어서 듀티프리. 커미션도 그분들만 네. 본인이 다 가져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어떤 승무원들은 다 같이 팔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갖는 네. 커미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에미레이트도 몰아는 줘요. 근데 이제 부사무장, 사무장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부터만 이제 제가 다닐 때는 했었는데 여기는 사무장, 부사무장님 하셔야 되고 커미션을 다 가지니까 네. 그 듀티프리만 잘 팔아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꽤 네. 급여 기본 정도의 커미션을 맞아요. 받는 분들도 저도 봤어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승무원들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 평균치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또 하기에 따라서 이런 커미션이나 보너스 등등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듀티프리로 판매하면서 커미션을 받지는 못하지만 약간 그 저비용 항공사의 그걸 모티브로 따온 건지 저희가 이제 승객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드시고 싶은 그런 스낵들을 고르시면 네. 저희가 판매를 또 할 수 있는 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들은 저희가 다 n분의 1로 n분의 1로 네, 같이 받습니다. 아부다비 이제 가서 네. 사시잖아요? 네. 아부다비 어떤 곳이에요? 아부다비는 딱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숙소가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새로 지어진 숙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서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주변에 큼직큼직한 그런 관광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페라리 월드나 아니면 야사일랜드 쪽이구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나 큰 워터파크들이 있어서 쉬는 날 동료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쉽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집순이, 집돌이가 아닌 이상은 조금 그 넓은 사막에서 힘들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를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바이에 살았던 입장에서도 크게 공감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여러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바이 가면 놀 게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논다라는 게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두바이는 놀 데가 되게 많긴 많죠. 그러니까 좋은 호텔, 펍. 맞아요.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이 막 5성급 호텔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들은 가면 다 50%씩 막 할인해주고 막 무료 입장인 것도 굉장히 많고 네. 막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정말 할 게 없어요. 두바이는 그러니까 상업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 쇼핑센터 그리고 또 호텔 쇼핑센터 같은 스타일들은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건 물론 개인차예요. 네. 그래서 저는 두바이에서도 집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오히려 아부다비가 좋았어요. 제가 출장 가면 항상 그 이제 방금 우리 예진이가 말한 대로 그 야스 아일랜드 쪽에 네. 제가 이제 거기 호텔을 잡고 야스 아일랜드 페라리 가깝잖아요. 네, 페라리 파크. 맞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거나 뭐 모스크 한번 가보거나 할 때 두바이에서 다닐 때보다 좀 느낌이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부다비는. 네. 저는 이제 그런 데가 좋아요. 좀 네. 두바이처럼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되게 많고 네. 쇼핑센터, 콘크리트 건물 이런 거는 좀 저랑은 안 맞고 그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맞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 중에는 아부다비가 살기 좋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사실 제 동기들 중에도 이제 에미레이트를 다니고 있다가 네. 에티하드가 2003년 가을쯤에 새로 생겼는데 신생항공사로 그때 제 동기들도 많이 에티하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일기 승무원으로 그냥 에미레이트 승무원 출신들을 스카웃을 그냥 에미레이트 출신이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합격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승무원을 더 할 생각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건 안 했지만 그때 이제 에티하드로 갔던 친구들 많이 들어보면 회사 다니기에는 에티하드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족적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아부다비도 좀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나고 두바이는 좋은데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상업 시설이다 보니까 좀 차갑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회사도 에미레이트가 에티하드보다 승무원이 4배 정도 보통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끈끈해지기 쉽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서로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에미레이트는 약간 좋은 회사지만 좀 약간 인간관계가 약간 드라이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부다비가 사람 사는 동네 같고 훨씬 그렇더라고요. 쇼핑하시려면 여러분 에미레이트 가세요. 아부다비에서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주로 뭐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갖추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차도 없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쇼핑센터만 가다가 네. 다행히 이제 거기서 만난 좋은 분들 중에 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두바이를 가서 호텔을 빌려서 놀던지 아니면 정말 그 워너브라더스 같은 그런 놀이공원 이런 데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네. 가서 친구를 많이 만났나 보죠? 네, 저희는 일단 동기들하고 되게 네. 가족 같아지고 저희는 약간 너네 이렇게 사이좋은 배치 처음 본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복 받았네요. 그리고 저는 룸메이트도 그렇고 룸메이트도 한국 분을 만나서 사실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어려운 게 없었고 너무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좋은 분들만 만나서 정말 오프 때도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심심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지냈네요. 입사하셨는데 꿈을 이루셨는데 가서 오래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예진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친구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취미. 네. 아니면 제가 아는 저희 다른 학생들은 막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거기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그 국제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많이 한국 승무원들이 오프데이, 그러니까 일 없는 날은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제의를 받긴 했는데 그때 비행이 있어서 가진 못했지만 통역이나 그런 안내 그런 알바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뭐 $150? 뭐 이 정도? 맞아요. 뭐 몇 시간 일하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중동항공사 두바이나 아부다비 쪽 가시는 분들은 꼭 그 전시회 아르바이트 쉬는 날 맞아요. 본인 원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자,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승무원으로 생활할 때 어려운 점, 뭐 아부다비를 살 때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